네, 13번째 챕터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이번 챕터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배열을 말씀을 드리는데요. 배열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좀 다른 얘기를 먼저 꺼낸 다음에 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. C라는 언어가 있죠. 그 다음에 C++라는 언어가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자바가 C샵이 나오기 전에는 C++하고 많이 이제 비교가 되었습니다. 그래도 재밌는 것은 초기 자바 개발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C++ 개발자였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C++를 먼저 공부하고 개발을 하던 개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가 자바였기 때문에 초기 C++ 개발자들은 거의 대부분 초기 자바 개발자는 대부분 다 C++ 개발자였었습니다.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였고요. 자, 일단은 그 C나 C++에도 배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언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배열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. 그냥 단순히 활용하는 측면만 놓고 본다면 어렵지가 않지만,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면,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해를 하려다 보면은 메모리를 알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메모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포인터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. 근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. 포인터라는 것은 C라는 언어에서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문법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자바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신데 자바의 배열은 어려운가? 어렵지가 않습니다. 뭐 메모리 구조를 알 필요도 없고 배열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뭐 좀 더 복잡한 다른 이론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실제 개발이 가능한 수준까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더 많은 어떤 복잡한 어떤 이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자바에서 배열을 설명을 드릴 때 이제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굳이 불필요하게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. 뭐 복잡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요.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자바의 배열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 그만큼 다른 언어에 비해서 배열이라는 내용이 배열 구조가 간단한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C나 C++의 배열이 간단한 구조고요. 자바의 배열은 배열도 인스턴스거든요.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배열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 근데 왜 복잡하냐면요. 우리가 복잡하게 이해할 것을 바라고 복잡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고요. 프로그래머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바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한 구성을 갖게끔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하실 때에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자바의 배열은 실질적인 자바의 배열 구성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느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느껴지지도 않으실 겁니다.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배열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가장 큰 그 이슈가 뭐냐면 배열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. 배열이 뭐냐?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배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입니다. 무엇을 열해 놓은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변수. 그 변수는 참조 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기본 자료용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변수들을 갖다가 묶어서 선언하는 것이 바로 배열이에요. 자, 따라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뭘 공부해야 되냐면 선언 방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. 어떻게 선언하느냐. 두 번째, 선언만 해놓고 사용할 줄 모르면 의미가 없죠. 이거 과연 어떻게 사용하느냐, 접근하느냐, 접근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이 두 가지만 아시면 자바의 배열은 그 이상의 내용이 없습니다. 자, 따라서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배열은 어렵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때문에 배열이라는 것이 별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사실 그 배열은 여러분들이 그냥 활용하다 보시면 왜 필요한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게 돼요. 이것은 마치 그 책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엘리베이터 있죠?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그냥 타보면 이게 왜 필요한지 알게 되죠. 에스컬레이터도 타면 이게 왜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. 그렇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. 그러니까 배열이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배열은 이런 거다라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, 이러이러해서 배열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장점을 먼저 부각시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느끼실까봐 제가 필요한 이유를 먼저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
자,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가 보통 변수, 동일한 어떤 자료형의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해야 되는 경우가 프로그램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. 그러니까 많은 변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매우 빈번하게 등장을 해요.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방법만 가지고 변수를 선언을 한다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9개의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될 겁니다. 그런데 배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내가 원하는 수만큼 변수를 묶어서 선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냥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묶어서 선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묶어서 여기에 또 사실 그 별 한 2개, 3개 찍어줘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그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뭐 변수 9개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뭐 이 정도의 불편은 감수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변수의 개수가 뭐 9개 정도가 아니고요. 뭐 100개, 10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배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하나의 문장으로 그 많은 수의 변수를 한 번에 선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자, 따라서 기본적으로 변수 선언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배열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이거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따지기 좀 애매하지만 또 이유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요, 앞에서처럼 변수 num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num10까지 num9이죠. 9까지 선언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각각의 변수에다 여러분들이 뭐 10을 저장하고 싶어요. 그러면은 이렇게 대입 연산문을 갖다가 여러 개 만들어야 됩니다. 자, 이러한 연산이 가능한 이유는 이 대입 연산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진행이 되거든요. 따라서 얘가 먼저 연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num3는 10이 되죠. 그래서 그 10이 다시 num2에, num2가 num1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10이 다 저장이 됩니다. 자,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9개니까 요 정도지 이게 만약에 9개가 아니라 900개다라고 하면 상당히 골치가 빠지는 겁니다. 라인 수가 완전히 타이핑 수준이 되어버리겠죠. 자, 근데 이렇게 하나 일일이 선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왜 이렇게 num1, num2, num3, num4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왜 구현을 못하느냐라는 거죠. num1부터 시작해서 num9까지 다 10으로 초기화해라. 이렇게 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좋은데 범위 지정이 불가능합니다. 왜냐하면은 자, 이 변수의 이름을 보세요. 이름에 있습니다. 이유는 num까지는 똑같은데 얘는 1이고 얘는 2예요. 그럼 내가 num1과 num2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num1도 써줘야 되고 num2도 써줘야 됩니다. 즉, 이 1을 갖다가 자동으로 2가 바뀌게끔 아니면 이 2가 자동으로 3이 바뀌게끔 해가지고 변수 이름의 유연성을 나는 부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뭐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변수 이름 다 일일이 지적해 줘야 됩니다.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방법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. 그런데 배열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을 해놓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범위 안에 존재하는 변수에 뭐 동일한 어떤 그 동일한 연산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일단 그 배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 보면은요 포문이 있습니다. i는 0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 값을 증가시켜 가면서 이 i 값을 변경시켜 주고 있어요. 자, 이 num array ARR이라는 게 배열의 이름이거든요. 그럼 이 0은 뭐를 의미하냐면 0은 첫 번째, 그러니까 배열의 첫 번째 변수, 첫 번째 요소를 의미하는 겁니다. 근데 지금 보세요. 이 i가 0이면 첫 번째, 1이면 두 번째, 2이면 세 번째, 9면은 열 번째가 되겠죠. 이런 식으로.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. 0부터 사실은 지금 총 9개니까 8까지니까 얘가 9가 되는 것이 이 코드랑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죠. 자, 어쨌든 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숫자의 변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앞서 선언해 놓은 메모리 공간, 즉 변수에 순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순차 접근이 가능합니다. 순차 접근이 가능해져요. 배열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.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를 강조를 했었냐면 묶어서라는 표현을 했죠.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num1과 num2, num3를 갖다 각각 선언을 하면 얘네들이 나란히 메모리 공간에 할당된다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.
자, 근데 우리가 이제 배열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나란히 선언된다라고 얘기를 해요. 왜냐면은 이렇게 인덱스 값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그 배열 요소를 갖다가 지칭할 수 있고, 이렇게 숫자 변경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요소의 위치를 갖다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인 형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일단 뭐 이론적으로 지금 제가 배열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. 일단 여러분들에게 배열을 선언을 하면은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데 있어서의 편의성이 있고 순차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범위를 지정을 해가지고 동일한 연산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. 이 두 가지 장점을 갖다가 먼저 일단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. 자, 따라서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이제 배열에 들어가야 되는데,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뭐 강의 내용이 많이 길진 않았지만 일단 또 단락이 끝났으니까 두 번째 강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